유럽 도시 기행 1. 유시민 아름다운 사람들. 아테네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 아크로폴리스의 존재감. 괜히 온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잖아. 아테네를 처음 대면했을 때 든 생각이다. 하늘에서 본 아테네 국제공항 근처에는 밋밋한 언덕에 아무렇게나 자리 잡은 올리브 나무들과 희끗희끗 얼굴을 내민 땅바닥뿐 숲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나중 기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유명한 북부 테살리아 지역의 메테오라에 가면서 보았더니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의 대지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이겨내느라 기운을 다 써버린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가려면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거리 풍경도 볼 수 있는 X95 리무진 버스를 탔다. 그런데 도시의 중심인 신티그마 광장까지 가는 1시간 내내 특별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지배적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은 대도시가 다 그렇듯 야단스러운 간판에 덮인 회백색의 콘크리트 건물만 끝없이 다가오고 벌어졌다. 아테네의 명성은 무엇이었나? 직항 노선이 없어 두바이에서 긴 대기 시간을 쓰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아테네의 잘못이 아니었다. 대도시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찾아간 내 잘못이었다. 아테네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잔혹 스릴러와 난잡한 멜로가 뒤섞인 고대의 신화,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정치학, 솔론의 개혁가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역사서, 소포클레스의 비극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디오니소스 축제와 공연예술의 탄생, 제1의 근대올림픽, 배우 멜리나 메르쿠리의 울림 깊은 목소리, 니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니코스 카잔카스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와 배우 앤서니 킨의 비틀거리는 춤사위. 비행기표를 예약했을 때는 이런 정보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다녔는데 정작 아테네에 발을 딛자 그 무엇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아테네 여행자들이 무턱대고 아크로폴리스부터 찾는 것은 이런 불안감을 얼른 해소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아테네는 괜찮은 동네에 있는 역사 전문 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크지 않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둘러볼 수 있고 주변에 특색 있는 카페와 가성비 좋은 식당들에서 자잘한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가는 것은 무엇보다 고대 유적을 보기 위해서인데 고대 유적은 대부분 신타그마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 가는 쪽에 몰려있다. 여기를 과거의 공간이라고 하자. 그 반대쪽 오모니아 광장 방면의 도심과 외곽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을 신티그마 광장 부근과 플라카 지구는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혼합 공간이다. 이름난 대형 호텔과 작지만 숙박료는 무척 비싼 부티크 호텔, 식당과 술집, 카페, 기념품점이 빼곡하다. 여행자들의 대부분은 낮에는 과거의 공간을 탐사하고 밤에는 혼합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나도 그렇게 했다. 이틀 정도면 아테네의 역사 공간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길게 머무르는 여행자들은 미노타우루스의 미로를 품고 있는 크레타섬, 포세이돈 신전의 기둥만 남은 수니옥꽃, 신탁의 전설이 떠도는 델피 신전 같은 곳으로 당일치기 소풍을 간다. 아테네 관광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로운 당일치기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여행사들은 아테네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기차를 타고 북쪽 내륙 메테오라의 수도원들을 방문하거나 흰색 담벼락과 푸른색 지붕으로 유명한 산토리니 섬으로 날아가 와인 투어와 생선 요리를 즐기는 일정을 권한다. 메테오라와 산토리니는 가볼 만한 곳이긴 했지만 아테네 여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는 않겠다.
첫날 아침 신티그마 광장에서 해피트레인을 타고 아크로폴리스를 본 다음 아고라를 거쳐 플라카지구로 내려와 점심을 먹었다. 광장 모퉁이에서 출발하는 해피트레인은 조그만 전기 자동차에 폭이 좁고 지붕이 없는 나무 객차를 여러 개 단 꼬마 열차인데 주요 관광지마다 정류장이 있었고 플리카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재미가 쏠쏠했다. 오후에는 큰 길을 다니는 호본 호보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과 국립고고학 박물관, 국립 아테네 공과대학교를 보았다. 정류장이 해피트레인보다 많고 더 먼 곳까지 갈 뿐만 아니라 2층은 지붕이 없어서 거리가 잘 보였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낯선 도시에 왔음을 확실하게 느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사진으로 수없이 보았던 아크로폴리스. 5월에 아크로폴리스 매표소 앞은 인산인해였다. 지푸른 지중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받으며 지구촌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정치 체제가 다르고 숭배하는 신과 종교의 이름이 상이하며 외모와 나이와 피부색도 제각각인 여행자들이 어깨를 부딪혀가며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저마다의 언어로 아크로폴리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가이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프랑스 말을 쓰는 아프카 단체 관광객도 있었고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도 많았다. 한국인 여행자야 말할 것도 없다.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해외여행의 자유를 얻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인은 세계의 모든 이름난 도시를 무리지어 또는 홀로 탐사하는 중이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사피엔스는 7만 년 전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났다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몇만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유라시아 대륙을 걸어서 횡단했거나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인 한국인에게는 역마살 유전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토록 미친 듯이 지구 표면의 모든 이름난 도시를 쏘다니겠는가.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철학과는 관련이 없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지은 집일 뿐이다. 부서지고 퇴락한 그 신전들은 여행자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감탄할 만한 예술작품도 아니었으며 다만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기도 쉽지 않았다. 아크로폴리스는 여행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랑 얘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와서 상상력을 최대로 펼쳐봐. 아크로폴리스 야경을 즐기는 만찬. 내주가들은 멀리 가서 좋은 술을 마시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지만 술을 잘하지 못하는 내게 여행은 멀리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아테네 식단의 기본인 그릭 샐러드는 어느 식당이나 재료가 동일했지만 맛과 가격은 차이가 컸다. 적당히 자른 토마토, 오이, 양파, 올리브, 파프리카에 염소 저주로 만든 페타 치즈를 올리고 올리브유와 와인 식초를 끼얹는데 케이퍼나 후추, 바질잎으로 향미를 보태기도 한다. 끼니 때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신기했다. 아테네 음식은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다. 비잔틴 제국 시절부터 먹었다는 돌마데스는 쌀에 다진 고기를 섞어 포도잎으로 찐 쌈밥인데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여서 전체 요리나 술안주로 삼을만 했다. 올리브유를 곁들인 오징어 구이와 문어구이, 참돔과 농어구이, 청어구이는 재료 맛과 불맛의 조합이라 한국에서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 음식은 수블라키일 것이다. 나무 꼬치에 끼워 구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토막을 둥글고 납작한 피타빵, 감자튀김, 샐러드와 함께 먹는 이 꼬치구이는 이름만 다를 뿐 터키의 케밥과 같다. 다만 터키에서는 불에 구운 것을 무엇이든 케밥이라고 하는 반면 아테네에서는 다진 고기로 만든 떡갈비 꼬치구이만 케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블라키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점인 양고기를 켜켜이 쌓아 돌려가면서 불에 굽고 바깥쪽 익은 부분을 잘라 채소와 함께 피타빵에 넣어 먹는 기로스도 케밥의 일종이다. 생선 요리나 스불라키, 기로스를 먹을 때는 차지키를 곁들여야 제격이다. 이게 없으면 김치 없이 삼겹살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양젖이나 염소젖으로 만든 농축 요구르트에 껍질과 속을 제거하고 썬 오이채, 다진 마늘, 식초, 허브를 넣고 살짝 소금 간을 한 차지키는 그냥 먹어도 좋았고 피타빵을 찍어 먹어도 괜찮았다. 무사카는 얇게 점인 감자를 깔고 튀긴 가지와 으깬 채소와 다진 소고기 또는 양고기를 층지게 쌓은 다음 커스터드를 올려 갈색이 되게 구워서 나온다. 예미스타는 속을 파낸 파프리카에 소고기 볶음밥을 넣고 오븐에 구운 음식이다. 파프리카 대신 속을 파낸 토마토를 쓰기도 한다. 여러 식당에서 한 번씩은 다 먹어보았는데 괜한 돈을 썼다고 후회한 적은 없었다. 여러 차례 영토 빼앗기 전쟁과 주민들의 대규모 상호 이주 사태를 겪었던 만큼 그리스와 터키는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사이가 좋지 않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에 400년 동안 섞여 살았던 만큼 음식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어떤 것이 어느 쪽으로 먼저 생겨서 다른 쪽으로 전파되었는지는 밝혀내기도 어렵다. 술도 그랬다. 그리스 국민 술로 통하는 우조는 이스탄불에서 포도주 찌꺼기로 만든 재탕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었지만 그리스에서는 곡물 주종으로 제조한다. 40도짜리여서 얼음을 타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물이 섞이면 뿌옇게 변한다. 숙성할 때 향신료로 쓰는 미나리가 풀 아니스의 어떤 성분 때문이라고 한다. 식욕을 돋운다고 식전에 마시는데 뭐라고 꼭 집어낼 수는 없지만 거북한 냄새가 나서 다시 찾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테네에서는 주로 적 포도주를 마셨다. 술 맛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 포도주는 가격이 저렴했고 목에서 잘 넘어갔다. 어느 식당에서나 와인 리스트에 있는 것은 다 잔으로도 주문할 수 있었고 200ml 한 잔의 가격은 한 병값의 4분의 1 수준이다. 아테네에서는 적당한 식당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점심은 플라카 거리에 즐비한 레스토랑이나 타베르나 입구에 놓인 메뉴 사진과 가격표를 보고 골라 선택했다. 한 번은 신타그마 광장에서 플라카로 가는 이면도로를 걷다가 진열장에 초벌 구운 수블라키와 예미스타를 쌓아둔 작은 식당을 보았다. 주인장이 영어를 못해서 손가락으로 진열장 음식을 가리키며 수블라키와 토마토 예미스타를 주문했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와야겠다고 결심할 만큼 맛이 좋았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아테네 여행의 최고 호사는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다. 아크로폴리스의 동쪽과 남쪽 가파른 비탈 아래 골목에는 타베르나가 많은데 덜어는 루프탑도 있었다. 말이 루프탑이지 오래된 타베르나의 옥상에 파라솔과 식탁을 놓아둔 것뿐이었다. 말이 루프탑이지 오래된 타베르나의 옥상에 파라솔과 식탁을 놓아둔 것뿐이다. 타베르나 주인장들은 무척 은근하게 말을 붙이면서 손님을 붙들었다. 루프탑이 있어요. 파르테논이 보여. 라이브 공연 보면서 밥 먹어요. 나이 지긋한 주인장이나 직원이 속삭이듯 거나니 매정하게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밥을 이미 먹었다고 하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내일 와요. 불 밝힌 파르테논을 보며 타베르나 옥상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술과 음식에서도 특별한 향기가 난다. 아크로폴리스 동쪽 비탈 아래 루프탑에서는 도심 너머로 꼭대기만 조명이 들어온 리카비토스 언덕이 밤하늘에 걸린 광경도 덤으로 즐길 수 있었다. 머리카락 희끗희끗한 웨이터가 기품 있는 태도로 말끝마다 썰을 붙이면서 가져다 드는 음식을 두어 시간 동안 즐기는 것은 아테네 방문객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녁 내내 남자 2인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타베르나도 가보았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10유로 한 장을 팁으로 꽂아주었더니 이따금 나와 눈을 맞추고 미소 지으며 노래했다. 마지막 밤,
불밝힌 파르테논과 리카비토스 언덕 꼭대기가 보이는 식당에서 아테네를 생각했다. 철학과 과학과 민주주의가 탄생한 고대 도시, 1500년 망각의 세월을 건너 국민국가 그리스의 수도로 부활한 아테네는 비록 기운이 떨어지고 색은 바랬지만 내면의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어제의 미소년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은 끝에 주름진 얼굴을 가진 철학자가 되었다고 할까. 그 철학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오래된 양복에 가려진 기품을 알아볼 책임을 온전히 여행자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비행기가 아테네 공항 활주로를 이륙할 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시는 못 볼지 몰라. 하지만 야 수는 내키지 않아. 왠지 모르게 또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 그러니 높고도 쓸쓸한 도시여. 따 레메. 야 수. 잘 있어. 따 레메. 또 봐.